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두르지 않는 걷기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달리는 무궁화호를 타고 기차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부선이 가장 긴 여정일 거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한반도의 지형이 가로보다 세로가 길기 때문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끝과 끝을 잇는 조금은 느리고 그래서 더 낭만적인 기차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저는 부산 동해선의 출발점 부전역에 서 있습니다. 부전역은 부산역과 함께 이 도시의 시간을 실어 나르는 또 하나의 큰 관문인데요. 부산역이 서울과 대전을 향해 빠르게 뻗어나가는 경부선의 중심이라면 이곳 부전역은 동해선을 따라 강릉으로 또 경전선을 따라 마산과 창원, 진주를 지나 멀리 목포까지 이어지는 남도철도의 첫 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역에 서면 어디로 떠날지보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제가 오늘 도착할 곳까지는 5시간에 가까운 여정이기 때문에 기내에서 먹을 간단한 음식을 구매했는데요. 이곳 부전역 앞에는 부전시장이 있어 다양한 음식들을 구매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여기에 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한다고 해서 명란김밥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을 싣고 있는 이 기차는 하루에 단 한 번 부전역과 목포역을 오가며 긴 시간을 묵묵히 달리는 경전선 무궁화호입니다. 국내 철도 노선 가운데서도 가장 오랜 시간을 품고 있는 열차. 빠름보다 과정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경전선은 남해안을 따라 우리나라의 동쪽과 서쪽을 조용히 이어주는 철길인데요. 목포에서 출발해 부전역까지 도착하기까지 무려 5시간 37분. 숫자로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과 역마다 쌓여온 이야기들을 만나고 나면 이 시간조차 여행의 일부로 남게 됩니다. 다만 거리만 놓고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를 곧게 가로지르는 경부선은 441.7km, 남해안을 따라 흐르듯 이어지는 경전선은 388.2km로 숫자만 보면 경부선이 더 긴 여정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차 여행은 거리보다 얼마나 자주 멈추느냐에 따라 체감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경부선 무궁화호가 머무는 역은 22곳, 반면 경전선 무궁화호는 그보다 훨씬 많은 34개의 역에 차분히 발걸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더 오래, 더 천천히 달리는 열차는 바로 이 경전선 무궁화호.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시간을 품은 무궁화 열차 노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 마침내 이어진 철길 이야기입니다. 2025년 9월 27일 무려 23년이라는 긴 공사를 마치고 목포 임성리역과 보성 신보성역을 잇는 목포 보성선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한 줄의 철길이 완성되면서 목포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의 시간도 눈에 띄게 짧아졌는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남쪽을 가로지르는 기차 여행은 이제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전에는 광주를 크게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목포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거의 7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시간마저 여행의 일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경전선을 따라 이어진 이야기를 잠시 살펴봤으니 이제 시선을 안쪽으로 옮겨 제가 타고 있는 기차 안을 한번 둘러볼까요? 경전선 무궁화호는 객실이 단 2개뿐인 아주 소박한 열차입니다.
5개의 객실을 가진 경부선 무궁화호와 비교해보면 소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아까운 공간. 이 작은 객실 안에서 오늘의 긴 여정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객실 안으로 들어서니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무궁화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듯 편안한 기차 특유의 질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 작은 열차의 첫 공간인 1호차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1호차는 총 72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맨 뒤 좌석부터 가장 앞자리까지 모두 좌우 2열 구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그래서인지 좌석 하나하나가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객실 뒤 문 쪽을 열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조용한 끝자락에 닿게 됩니다. 기차 안에서도 길의 끝은 분명히 존재하네요. 반대로 앞쪽 문을 열면 다음 객실인 2호차로 이어지는 통로가 나타납니다. 공간이 비교적 넓게 트여 있어 기차 밖 풍경까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기에 참 좋은 자리입니다. 이 통로 한편에는 화장실과 세면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길 위의 작은 쉼표처럼 긴 여정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 좋은 공간입니다. 이제 한 칸 앞으로 2호차로 천천히 이동해 볼까요? 2호차는 1호차보다 좌석이 4개 적은 총 68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쪽에는 장애인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그만큼 공간이 더 넉넉하게 열려 있고 그래서인지 시야도 한결 편안합니다. 2호차의 앞문을 열고 나가면 왼편에 장애인 화장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객실이 두량뿐인 열차라 2호차 앞쪽 통로 끝까지 걸어가면 열차를 이끌고 달리는 기관차의 모습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객실을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를 마치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창가에 몸을 기대듯 앉았습니다. 이제는 걸음을 멈추고 흐르는 풍경에 시선을 맡길 시간입니다. 부전역을 출발한 경전선 열차는 초반부터 낙동강 하루를 따라 조용히 달립니다. 그래서 부산 사상역을 지나 김해 한림정역에 이르기까지 약 50분 동안은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낙동강의 풍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느리게 흐르는 강물과 그 곁을 나란히 달리는 철길. 이 구간만으로도 경전선 기차 여행을 선택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낙동강을 이렇게 오래 바라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강의 폭과 유역을 보고 있으니 한강 못지않은 규모의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이 풍경을 제대로 만나고 싶으시다면 부전역에서 출발해 목포역으로 향하는 기준 왼쪽 창가 자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열차라도 앉는 자리에 따라 여행의 기억은 전혀 달라지니까요. 창밖에 시선을 맡기다 보니 어느새 허기가 져서 부전역에서 미리 사두었던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느리게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먹는 간단한 간식도 기차 여행에서는 제법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낙동강과 밀양강이 만나 세 갈래로 나뉘는 삼낭진역을 지나면 열차는 강을 떠나 남해안을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풍경의 색감도 분위기도 이쯤에서 한 번 더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무려 34개의 역에 정차하다 보니 시원하게 달리는 구간은 많지 않지만 그만큼 체감되는 시간은 다른 노선보다 조금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정은 이동이라기보다 하루를 통째로 맡기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5시간이 훌쩍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무궁화호 노선이지만 저는 이런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기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에도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공간은 없으니까요. 이 열차의 종점은 목포역이지만 저는 좋은 길을 걷기 위해 이곳에서 하차를 합니다. 약 4시간 37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진역입니다. 강진 시내에는 문을 연 식당이 별로 없어서 통닭 한 마리를 튀겨 미리 예약한 숙소로 가서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는 시골 할머니 댁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가볍게 산책을 하려고 다산초당과 백년사를 찾았습니다. 시골 동네의 아침길을 걸어보니 무언가 조용하고 차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다산초당과 백년사를 둘러보고 2번 코스를 따라 가우도에 들려볼 예정입니다. 가우도에는 바다 위 멋있는 출렁다리도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며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했던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차를 다리며 머물던 작은 초당이라는 뜻을 지닌 이곳은 조용한 산자락 속에서 사색과 기록이 이어지던 공간으로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정약용은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로 강진에 유배되어 약 18년간 머물렀는데 그 중에서도 다산초당은 그의 학문이 가장 꽃피운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산초당은 화려하지 않지만 생각이 머무는 힘을 가진 장소입니다. 이곳은 다산초당 바로 옆에 자리한 천일각이라는 누각입니다. 천일각은 첫날, 만날을 머물러도 질리지 않을 풍경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서면 강진만과 들판, 산자락이 한눈에 펼쳐지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산초당을 지나 조금만 걷다 보면 백년사라는 절을 만나게 됩니다. 백년사 또한 다산 정약용과 깊은 인연을 지닌 사찰입니다. 백년사는 흰 연꽃이 피어나는 절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자연과 사색, 그리고 학문과 수행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으로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 이곳에 승려, 해장스님과 깊이 교류하며 학문적, 정신적 영향을 주고받은 장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년사는 단순한 사찰을 넘어 유교와 불교, 학문과 수행이 만났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평가받습니다. 조용한 사찰 산책을 좋아하고 번잡함 없는 남도 여행을 찾는 분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월로에 들렸는데요. 이름 그대로 바다와 달을 바라보는 누각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이는 강진만 또한 멋진 풍경을 마음에 담아줍니다. 백년사까지 다녀오는데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4km 정도 걸었네요. 이후 숙소로 돌아와 짐을 챙겨 가우도로 이동합니다.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조용한 시골길을 걸어 가우도까지 가보려고요. 출발에 앞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만덕호 쉼터공원 방면으로 가볼게요. 남도의 날씨답게 날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겨울의 들판도 평온해 보이고요. 시골의 버스 정류장은 왠지 모르게 정겹게 느껴져요. 이곳은 만덕호입니다. 만덕호는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곳이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넘어 사색과 휴식을 위한 풍경 공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가우도 해안 관광로를 따라 걸어봅니다. 강진만의 바다바람이 매섭게 불기는 했지만 그래도 햇살을 보며 걸어서 그런지 차분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걷다 보니 강진 베이스볼 파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며 걷는 길은 언제 걸어도 설레임과 멋진 풍경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망호 선착장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 화장실도 있어 잠시 들렸다 다리를 건너가 봅니다. 저는 다산다리를 건너 오른편 길을 따라 출렁다리를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청자타워를 방문 후 청자다리를 통해 반대편으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그럼 다리를 걸어볼까요? 바다 위를 건너는 다리인지라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어요. 그래도 그만큼 시원한 바다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 오른쪽 길로 걸어봅니다.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이렇게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데크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방금 전 다리 위와는 다르게 차분하게 일렁이는 바닷물 소리와 데크길을 걷는 걸음소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영랑 김윤식 시인은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이자 자연과 감정을 맑고 섬세한 언어로 노래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곳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나 평생 고향의 풍경과 정서를 시 속에 담아내며 우리 시 문학의 한 흐름을 단정하게 완성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걷다 보면 가우도 모노레일 탑승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탑승 시간은 약 10분이며 탑승 비용은 3,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노레일은 타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 봅니다. 출렁다리 방향으로 걸어가 볼게요.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살짝 흔들리는 것이 스릴감 있었고 가운데는 이렇게 아래가 보이게 설계되었더라고요. 다시 돌아가 저 위에 보이는 청자타워를 올라가 볼게요.
출렁다리에서 잠시만 계단을 오르면 만날 수 있는 청자타워입니다. 청자타워는 강진의 상징인 고려 청자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전망타워로 가우도를 찾는 여행자라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6층으로 올라가면 짚라인의 탑승 지점이기도 하며 가우도의 전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저는 청자다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청자다리를 건널 때도 바람이 엄청나더라고요. 혹시 모자를 쓰고 가신다면 날아가지 않게 꼭 붙잡고 건너셔야 합니다. 다리를 건너와 카카오 택시를 호출 후 강진 버스 여객 터미널로 왔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 걸렸고 요금은 약 22,000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목포행 버스를 타고 목포에 도착 후 기차를 타고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걷기 여행은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열차도 타보고 천천히 걸어 가우도의 다리도 건너봤는데요. 빠르게 흐르는 일상 속에서 가끔은 느릿느릿한 여행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길에서 또 뵙겠습니다.